자, 1,000원짜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물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 있으면 그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요 매화하고 매화 쪽 그릴 거고 이게 명륜당이었죠. 명륜당 그리고 그 예전에는 여기 도단서원 같은 게 있었는데 뒤쪽에 도단서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뒤쪽에 이렇게 소나무라든가 물을 표현해도 돼요. 좀 뒤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배가 있었는데 선생님 이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배가 있었다 그러면 요 아래 지붕은 배로 그렸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색깔 주조색들은 울트라마린 계열로 쓸 거예요. 울트라마린에다가 바이올렛 이용해서 먼저 어두운 면 먼저 다 칠할 겁니다. 이번 작업은 두 가지를 섞을 거예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요. 자, 일단 어두운 면 전체적으로 한번 칠하고 30분까지 칠하고 여러분은 10분 쉬었다가 또 여기서 칠하는 부분 할게요. 지금 선생님 색은 이렇게 섞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울트라마린에다가 바이올렛을 조금 섞고 인디고를 조금 섞습니다. 이게 좀 가장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두운 색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블랙을 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블랙 쓰지 말라 그래요. 특히 수차 팔레트기 짜면은 36색 사면 32색인가요? 블랙 자체가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블랙을 만들었어라. 그게 정석이야. 응? 그리고 이제 어디 누가 블랙을 써?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그려놨을 때는 블랙 쓰는 것이 좋아요. 그 만들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구분하는 사람도 없고. 자, 어두운 데부터 들어갈 겁니다. 일단 복잡한 데부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산 부분이 이쪽 기와 쪽 먼저 어두운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묘사는 이게 지폐는 안 보이잖아요. 지폐는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상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재구성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잘 보이나요? 보고 있는 학생 하연이가 보고 있군요. 어때요? 지금 선생님 이 묘사 정도 화질이라든가 끊김없이 잘 보이나요? 자, 어제 미리 촬영해 놓은 그 만원권 채색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잡고 밝으면 중간면 어두운 면을 풀어주는 방법을 쓴다. 그 이유는 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그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끝을 미리 자기가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끝부분을. 밝은 데부터 그리면은 자칫 이제 그림에 빠져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림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시간 안 돼 생각 안 하고 한도 끝도 없이 그려버리죠. 그림 그리는 건 재밌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끝을 딱 설정해 놓으면은 제한 시간 내에 할 경우에 이만큼 딱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와의 어두운 면부터 이렇게 들어갔어요. 문제에 여기 이제 관련 사진까지 다 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리면 되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다 상상입니다. 상상을 그려야 되고 과거에 발상 표현을 만드는 학교에서 너무 이제 이게 도식화되고 다 외워서 온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시물 없이 그냥 이렇게 주제로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육개장 라면 사발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고양이 놀이터를 표현해라 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외워서 그리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좀 바꿔보자고 냈던 문제인데 그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게 제시물 없이 그린다는 얘기는 육개장 사발면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상을 그리든. 자, 1,000원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모노톤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모노톤으로 표현할 거고요. 질감 표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제 부분 항상 선생님 나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무 작업도 좀 들어가고 돌이 1,000원권에 있나요? 돌 요소 좀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뭐 확산체라든가 투명체 1,000원권에 딱히 반사체가 홀로그램 은띠가 있긴 한데 뭐 되겠죠. 그렇다면은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 질감 위주로 많이 그릴 건데 색감을 좀 다르게, 색감이 좀 다른 나무 질감들을 그릴 계획이에요. 그럼 영상을 보고 그리면은 좋은 게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잠깐 뭐 자기 거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하는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실시간 시범을 보게 되면은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죠. 중간에 멈춘다는 게.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볼 경우에, 지금 이번 이제 요즘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온라인 수업이 끝나도 선생님 수업 자료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올 겁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 와서 수업 시간 전에 잠깐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려고 해요. 그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시범을 이렇게 보이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선생님도 시범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밝거든 표현을 하는데, 자 오늘 어두운 데부터 칠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선 시범을 밝은 데부터 칠한다거나, 예를 들자면은. 근데 이 영상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졸려요, 이거 보는 게. 근데 졸라버리면은 선생님 설명을 못 들어버려요. 근데 영상을 촬영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구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잠깐 졸음바람에 못 봤던 이 부분 다시 봐야지. 이럴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왕 기와 색깔을 잡았으니까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다 잡고요. 혹시 5,000원권 그리고 있는 학생들은 이 색깔을 브라운 레드 계열로 해주면 됩니다. 그 오죽헌 그 톤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하연도 이 스케치를 다 하고 들어가도 되지만은 그냥 스케치 있으면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도 돼요. 그리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일단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그 표현력, 소묘력을 믿고 잡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물감 지금 사용하는 물의 양이 좀 적어요. 물의 양을 아주 적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풀어줄 때 밑에 깔려있는 색깔을 좀 풀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만원권 폭포를 그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진하게 먼저 잡고, 진하게 잡은 다음에 물로 살살살 풀어가면서.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꼼수 부린다고 뭐 그러셨는데, 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했는지, 뭐 밝은 데서 했는지 구분을 못해요. 지금 영상에 어제 촬영하면서 그런 영상에다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림 배울 때 어떤 느꼈던 오류라든가, 선생님 이제 티칭할 때 학생들한테, 이게 학생들한테 좋은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편한 방법으로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만원권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봤으면 이 2시간이나 되잖아요. 다 보려면은. 다 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바쁜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봐주고요. 자, 이게 자연물, 물론 이제 기와 지붕이 인공물이긴 하지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연물이 채색하기가 되게 빨라요. 뭐 이렇게 반짝반짝이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오차가 생긴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가 않고요. 자, 지금 10분에 일정은 똑같습니다. 2교시 시작하고 10분에 한번 중간 점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한번 다 같이 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11시 10분에 마무리 접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3분 정도만 두면서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갈게요. 오늘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인데 선생님 이런 라이브 수업을 마지막 시간에 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저는 어두운 면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 좀 많이 칠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전체로 다 칠하고 이거 밝게 지금 화이트를 좀 남겨놓고 있는데 다 덮을 겁니다. 지금 한 톤을 한 3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는 채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튜브 영상에도 같은 얘기가 있는데 자, 물감을 붓에 보충을 안 해도 서서히 톤이 약해져 가고 있죠. 붓에 머금은 물감의 양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색을 더 추가로 만들지 않고 지금 그대로 그냥 그 색을 어두운 면 위에다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도 그 느낌이 나오죠. 물론 이제 밝은 데 같은 경우는 물 한 방울 찍어도 돼요. 물 한 방울 딱 같은 색깔에다가 따로 색깔 만들 필요 없이 그거 가지고서 밝은 면 쪽에다가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화이트면을 남겨가면서 붓자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나무 질감 표현할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 붓자국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붓자국을 이용을 해서 문양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40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그냥 계속 칠하고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면이 듭니다. 그러면 공정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죠.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선생님 숨소리가 다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마이크도 같이 있어서 오늘따라 숨소리가 자꾸 나서요. 자, 지금은 어두운 면을 다 칠하고서 밝은 면을 칠하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칠하면 밝은 면, 두 번 칠하면 중간 면이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그림자를 동시에 들어가주면 좋죠. 위에 그림자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두 번 칠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진해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칠한 데는 좀 색감이 약하고요. 이렇게 해서 톤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마이크를 켜고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물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는데 지금 선생님이 물자국을 일부러 남기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물방울이 맺히게끔. 자, 흔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던 기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려졌어요. 아까 이제 5,000원권 오죽한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방법에서 그리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죠. 자, 기와 지붕 밑에 반사광은 바이올렛을 쓰겠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이 반사광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왜 굳이 반사광을 바이올렛을 써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런 개인 취향이에요. 얘기한 것처럼 녹색을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 사물에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유독 그 보라색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이 색 좋아해서 쓰는 겁니다. 반사광용으로. 그래서 노란색 옐로우 계열 개체에도 요 바이올렛이 잘 어울리고요. 물론 그 비리디안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색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울트라마린도 물론 비슷한 계열이군요. 잘 쓰고 있습니다.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조금 이제 또 다른 색 개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선생님은 오페라를 섞습니다. 그러면 살짝 붉은기가 도는 바이올렛이 되죠. 그 색깔도 반사광으로 자주 이용하는 톤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천원권에 이 색감이 많이 보여서 또 오늘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겹쳐져서요, 보라색이. 가지 부분은 남겨놓고 칠하고요. 중간면 조금 더 칠해주고. 좀 누르고 싶은 부분 있으면 또 칠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사광이 들어졌고 이왕 하는 반사광 아래쪽까지 전부 다. 자, 붓자국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르기 전에 다음 터치가 이어가주면 되고요. 나무 질감처럼 붓자국을 이용해서 나이테를 표현할 경우에는 살짝 시간차를 두는 거죠. 한 1초만 시간차를 줘도 바로 붓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 배울 때 그 붓자국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매화 그려질 부분 이걸 이제 남겨놓는 걸로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그 꽃 모양을 그대로 남기고 그린다는 게. 물론 지금 선생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칠해버리고 나중에 화이트로 흰색으로 툭툭툭 찍어서 꽃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흩날리는 꽃 몇 개도 그려주면 좋겠죠. 바람은 표현했다라는 의도로 해서.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절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만원권 같은 경우 어제 그려오면서 보니까 겨울 배경으로 그려도 이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제에 그런 설정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 입시 유형의 문제들 보면은 그 주제 결정권을 학생한테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 사선부지 처음 나왔을 때는 참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을 했는데, 그 5만원권 둥근 보스 그랬잖아요. 그걸 잠깐 썼다고 이제 사선부지 익숙해져가지고, 둥근 보스 쓸 때 잘 안 씁니다. 썰었어요. 잘 안 그려지고, 막, 붓자국 엄청 나고. 그것도 여러분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시범 영상에는 둥근 붓이 있는데 나도 둥근 붓 써야 되나? 이런 논문이 생긴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가장 자기가 편한 붓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상은 밝은 면부터 들어가고 어떤 영상은 지금 어두운 면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아요? 자기가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한때는 선생님이 그거를 강요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한때는 밝은 데부터.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입시 때는 어두움부터. 그게 어떤 그런 시기가 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태칭한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너무 자주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자, 묘사는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여기 지금 또 묘사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묘사에 빠져가지고 막 더 파요,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파면 팔수록 그리면 그릴수록 그림의 밀도는 좋아져요. 그리고 자 우리끼리는 경쟁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서로 이제 조력자들이야. 서로가 도와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경쟁이 돼요. 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그림 다 같이 보게끔 하고 또 이제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는 발표도 하고 막 그러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좀 어떤 색깔을 썼길래 이렇게 갑자기 색감이 어두워졌을까요? 선생님 여기다가 세피아를 살짝 넣은 겁니다. 블랙을 넣기에는 좀 무섭고. 근데 분명히 색은 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색깔이 세피아예요. 그거를 조절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피아의 양을 좀 늘리면은 이 색깔이 그대로 나무의 어두운 톤이 될 수 있습니다. 세피아. 다른 데에서는 지금 번트 엄버라든가 라이트 레드, 번트 시엔나 이런 톤을 가지고서 나무를 표현했는데요. 이 천원권에서는 나무의 어두운 면을 세피아를 가지고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이런 애들로 어두운 부분을 자, 이쪽 나무도 먼저 어두운 면부터 칠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터치 묘사하면은 깔끔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어려워요. 이거를 붓 모양을 잘 갖춰가지고 가지런히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탁 그려야 돼요. 이거 괜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한 번 하지 말고 두세 번에 그리시고요. 자, 여기까지 어두운 면이고 여기 같은 색깔 그대로 물만 쓰는 겁니다. 자, 마르기 전에 바로 다음 터치 이어가면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돼버리죠. 자, 둥근 붓이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권 선생님 시범 해놓은 거 보면은 다 여기저기 많이 번져 있어요. 색이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많이 돼 있죠.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복화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르기 전에 다음 터치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시범하고 있는 종이가 사이즈가 이제 화면상에서 꽉 차 보이지만 사실 작은 사이즈예요. A4 사이즈예요.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부러 선생님 좀 낮은 작은 사이즈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칠할 때는 사절지가 될 테니까 여기 한 번에 칠하기는 어렵고 한 두 번, 세 번 붓이 돼야겠죠. 아니면은 요 커진 만큼 큰 붓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 다 나왔어요. 자,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죠. 자, 이렇게 마르기 전에 칠해버리면은 한 톤 내에 완성이 가능하고요. 자, 이 색깔을 기와 위에다 쓰니까 블랙이 돼버리네요. 이걸로 포인트를 잡아버릴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진해지긴 하는데 자칫 묘사에 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자, 기와 느낌만 나왔으면은 더 건들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만지고 있네. 의식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자, 세피아에다가 저건 라이트 레드를 살짝 섞은 색깔이에요. 그걸로 나머지 나무 질감 부분을 다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어두운 부분, 좀 차이가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자,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뒤쪽 부분은 좀 물을 많이 섞었어요. 그리고 많이 풀어줄 겁니다. 많이 풀어주는 느낌으로 하고. 물을 이용을 해서 쭉 번져나가죠, 여기는. 가장 지금 구도상으로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붓 끝에만 물감을 찍고 면을 써주면은 자연스럽게 역시 그라데이션이 돼요. 물론 지금 방금 선생님 실패한 겁니다. 그라데이션이 안 됐어요. 꽃 부분, 매와 꽃 부분 남겨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남겨도 되고 다 칠해도 되는 부분이죠. 다 칠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화이트로 꽃을 찍어주면 되고요. 지금 이 앞쪽에 큰 꽃잎을 하나 만들 거예요. 벚꽃이 휘날리는 듯한. 자, 같은 색깔에다가 역시 물을 좀 많이 섞습니다. 물을 많이 혼합을 해서 번트 시엔나 조금 섞고요. 번트 시엔나 나무 느낌을 좀 내려고 그래요. 밝은 부분으로 설정한 부분 물칠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밝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난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옐로우가 섞어져야 됩니다. 1,000원짜리 지금 이 분위기상 이렇게만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좀 환한 색깔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원권에 녹색도 보이죠? 녹색이 은은하게 있습니다. 그 녹색을 이용해서 이 영자 같은 경우는 녹색 나무, 천자 치읓 이쪽은 파란색 나무, 파란 나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지금 파란색을 만들어 놨으니까 파란 나무부터 들어가죠. 피코코 블루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았던 피코코 블루. 여기 피코코 블루에도 살짝 바이올렛을 섞을게요. 바이올렛을 많이 섞을게요. 그리고 인디고도 많이 섞고 피코코 블루에 인디고와 바이올렛을 많이 섞었어요. 그럼 아주 진한 아까 기와보다는 약하지만은 진한 파란색이 나와 버립니다. 얘로 나무 결을 이렇게 만들 거니까 많이 만들 건 없고 어차피 이거 다 덮어버릴 거니까 기와하는 것처럼 그냥 자국만 조금 나와주면 돼요. 나이트의 모양. 본인이 만들고 싶은 나이트의 모양. 자, 투시가 강한 하도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톤 변화를 크게 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말랐어요. 여기 이제 시간차를 이용해서 나이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역자에 칠범을 해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가 강제 그림자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계약을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등교 계약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되겠군요. 수요일 이제 첫 수업을 또 선생님하고 봐야 돼요. 온라인 첫 수업도 선생님하고 있는데 지도 보고 그리는 겁니다. 지도 보고서 그 시가지를 유추해서 그리는 부분으로 좀 이 얘기는 다 못 듣는군요. 그럼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치읓자 어두운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부분 좀 만진 김에 다 마무리하고 중간면으로 넘어가죠. 나이트의 부분 사선 보시는 만큼 이렇게 갈필도 응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 시간차를 이용해서 나무 결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느낌 만들 때 자, 1초만 띄었다 써도 이렇게 붓자국이 나와버리죠. 그걸 가지고서 나무의 나이테로 바꿔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그 결을 먼저 그려놓고서 나중에 칠했을 뿐인 거고 기와 표현한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어두운 부분 먼저 잡고 눌러주고 치읓자의 경계선이 여기인데 사라져 버렸네요.
자, 이렇게 조금 삐져나간 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마무리 후반부 화이트 작업할 때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그 당장 수정 안 하면은 다른 데 진행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붓을 바꿔야 되잖아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정하는. 자, 지그자 이렇게 나왔고요. 밝은 부분 역시 물을 많이 씁니다. 요거 하고서 아마 중간 물속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같은 색깔에다가 물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듬뿍, 그래야 톤이 확 환해져요. 피코커블로. 자, 그 나무 결의 방향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라이트를 얼만큼 만들 것인가, 그거는 그린 사람이 정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자글자글하게 막 촘촘한 라이트를 만들어도 되고, 자, 지금 다른 라이트에 비해서 좀 간격이 크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어두운 부분에서 이 나무 질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그냥 거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밝은 부분이다 라고 그냥 어필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미 어두운 부분에서 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밝은 부분 많이 안 건드려도 오히려 많이 건들지 않는 게 강하게 보이죠. 강한 그림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진한 그림이 아니에요. 진하게 그리지 않아도 강하게 보이는 그림도 있어요. 물론 진하면 더 강하게 보이긴 하지. 근데 어쨌든 밝고 어둠의 차이가 지금 보이는 정도 이상으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림은 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밝은 부분도 끝이 납니다. 저렇게 하면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었는데 어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림에 빠져들어서 그래요. 자, 어느 정도 하고서 끝을 내야 됐다, 그런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들어갈 경우가 그림이 오래 걸립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놔야 되고, 수정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벌써 세 번째 집회를 그리고 있어서 앞서 그린 두 번째보다 두 장째보다 빨라졌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림 잘 그리려면요 반복 숙달입니다. 그리고 카피. 지금 몇몇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창작해서 선생님이 제시한 서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게 물론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제시한 서식을 카피만 해봐도 거기는 본인의 기억에 그게 담겨지죠. 그리고 나중에 응용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돼요. 자, 한 2분 정도 있다가 재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더 이거 만지고 이렇게요. 그러면 딱 촬영도 30분 촬영이 된 거예요. 요즘 핸드폰은 그 뭐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촬영이 되는데
선생님들 보면 딱 30분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끊어줘야 돼요. 그림자, 이렇게 잡으면 게 낫겠군요. 의도에 없었던, 계획에 없었던 그림자.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는데, 막 검정색, 블랙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막 보색 썼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그냥 블랙을 쓰면 돼요. 여기. 자, 여러분 중간 접속 한번 해볼까요? 계속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마 스피커를 꺼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시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었죠? 치읓자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영자, 영은 녹색을 살짝 쓸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녹색 없잖아요. 근데 태계 이왕샘 뒤쪽에도 녹색이 있고, 여기 녹색이 있죠. 별자리 매화 녹색이고요. 뒤에 있는 영자, 여기 녹색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특수 잉크라 각도에 따라 가지고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진한 인디고 계열인가요? 좀 색깔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녹색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녹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색깔은 어제랑 동일합니다. 어제라고 하면 안 되죠. 지난번 이전 만원권하고 동일합니다. 만원권에 비리디안하고 어두운 부분을 비리디안하고 인디고 이 두 개 썼죠. 비리디안하고 인디고 써주면 되고요. 좀 취향에 따라서 난 반사광 살짝 풀어지는 데에 보라색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올렛을 좀 섞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영자 같은 경우는 어두운 면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으니까 물감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질감은 나무 질감이에요. 금속 질감도 어울리겠다. 금속 질감 할까요? 자, 급 변경. 금속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무 질감하고 금속 질감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금속 질감은 톤 변화 같은 게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밝고 어두운 면의 차이가 뚜렷하고, 또 그 같은 면 안에서도 이게 이제 크롬 재질,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금속 같은 경우는 더욱 그게 더 심해지죠. 아주 강하게 탁 찍어주는 부분도 있고, 확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걸 이제 동시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속 질감이 그 표현한 방법만 잘 이해해주면은 가장 빨리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이에요. 선생님도 앞서 몇 번 이렇게 작업하는 걸 해보니까 금속이 제일 빨리 끝났어요. 어두운 부분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물칠, 거의 그냥 물로 다 끝냈어요. 자, 이렇게 약간 반사가 되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쇠들 있죠. 크롬 재질의 나무 같은 경우는 확산체 같은 나무 돌도 마찬가지겠고요. 중간면을 거쳐서 어두운 면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금속 재질은 중간면 없이 그냥 바로 밝은 면으로 가거나 밝은 면에서 갑작스럽게 끝 색깔 블랙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무서워요. 그릴 때 초심자들이 그릴 때 무서운 게 괜히 또 틀리면 어떡해. 틀릴까봐 그걸 과감하게 못하는데 틀려야 그림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건 3학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많이 틀려봐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틀리는 게 왜 두렵냐면요. 틀리면 혼나잖아. 그랬더니 지금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틀리면 선생님 혼나.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그림 배울 때 틀릴 때 아주 무섭게 혼내셨어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나. 근데 무서운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워야 그림이 빨리 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틀리는 거 무서운 선생님한테 그린다 하더라도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고, 또 그 선생님도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빨리 늘게끔 하려고
유도하는 거지 어떤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너 한번 두고 봐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둠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화이트가 남아져요. 화이트가 남게끔 그라데이션 넣어주고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럼 그 아까 얘기했던 크롬 반짝반짝거리는 쇠 느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어두운 묘사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에 매화 가지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보여지는 이제 반사되는 거라든가 이제 나뭇가지들도 매화 가지들도 보이고 거울이니까 그런 게 보여지면 되는 거겠고요. 밝은 부분에 미리 그려놓고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겠죠. 자, 여기는 꽃잎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작은 면이라 선생님도 집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사될 나뭇가지를 미리 표현을 했고요. 자, 또 비리디안 살짝 묻혀서 중간면 부분 밝은 면이에요. 중간면 자체가 생략돼 버렸죠. 금실감이라. 자, 여기서 끝내야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생각은 그런데 자꾸 만지게 되네. 자, 아쉬워서 그래요. 예. 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밝은 부분 비리디안에다가 그린, 퍼머먼트 그린 섞은 색깔, 아주 화사한 그린 빛 반사가 되면 이 색깔이 보여요. 근거 없는 색을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0원짜리 뒤쪽에 있는 특수 잉크가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 요 방향으로 썼으니까 여기는 지금 요 방향으로 넣을까요? 아, 요 방향이 있겠군요. 물기를 많이 머금는 색깔에다가 붓 끝에만 이걸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버리죠. 한 번에 쭉 남겨놨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위해서는 사라져야 돼요. 자, 화이트 살짝 띄우고 또 한 번 긋습니다. 어두운 면으로 침범해도 돼요. 물을 조금 더 써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 풀어줍니다. 자, 여기 기억했다가 화이트 수정해야 되고요. 자, 여기 조심해서 화이트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잘 피해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외곽선을 좀 잡아줘야 돼요. 투명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외곽이야 끝나는 데야 라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어제도 느꼈지만 이 물통이 소리가 커요. 이게 마이크에 되게 큰 소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치 않는 붓자국이 났으면은 이렇게 비벼서 풀어요. 비벼서 풀어주고 자, 잘 연결이 되게끔 외곽선을 날카롭게 잡습니다. 자, 그럼 아주 날카로운 가공이 잘 된 쇠 느낌이 나와요. 반사되는 부분 나중에 화이트 부적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큰 가지, 이거는 대략 한 이쯤의 관세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꼼꼼하게 그려보죠.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니까 나중에 꽃 그릴 때 여기도 꽃이 그려지는 거예요. 금속 느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어떤 하면 돌, 회색 돌을 여기가 칠해져야 저 매화가 들어가겠군요. 거기 나무 질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밝은 부분으로도 들어갈 거고요. 나무 이렇게 시골집 가면은 나무로 이렇게 덧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느낌 들어갈게요. 방향은 반듯하게. 밝은 부분이니까 결만 좀 만들어 놓고 물을 이용을 해서 살짝 누를 거예요. 꽃이 들어갈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은 색깔 쓰지 않고 어떤 색깔 넣고요. 그림자 먼저. 자, 이제 물을 많이 씁니다. 자, 이 방향을 돌려서 그리면 딱 좋은데 원터치 묘사하기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내요. 이렇게 끝나고 자, 이 꽃 무시하고 터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잡아주는 게 더 낫겠군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렸죠. 자,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질감 하나 더. 돌로 저기 뒤 일자를 돌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 만원권에도 일자가 돌이었네요. 약간 좀 색감이 다른 돌로고. 그럼 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단시간 내에 빨리 표현할 수 있는 재질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니까 뭐 어두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잡지 않고요. 살짝만. 자, 이 정도까지. 이 정도가 어두운 부분의 포인트예요. 간단하게 잡았죠. 다가 물. 결을 너무 많이 만들면은 돌이 나무가 돼버려요. 나무 결이 돼버리니까 적당히 가야 되고, 나이테와 달리 이게 균열되는 용품이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여러 방향으로 밝은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일정한 패턴을 갖춰버리면은 이게 돌이 나무가 돼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냥 나무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물 조절을 적당히 해가면서 붓자국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이니까 이 앞쪽과 뒤쪽에 톤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갈필, 글쎄 갈필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갈필 자꾸 나오네요. 자, 하다 보니까 이게 대리석처럼 표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점을 좀 많이 만들죠. 저희 아랫부분을 빼먹을 뻔했네요. 자, 일자의 형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 여기에 획이 하나 있는데 뭘 하나 빠뜨렸나요? 마지막에 이제 밝은 톤만 칠해주면 됩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질감 표현이 되게끔 대리석 느낌이 나게끔 하려고 원래 계획이 없던 점들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전에 밝은 부분 물을 생각보다 많이 섞어요. 많이 혼합을 해주고 두색 머금는 양은 적지만은 팔레트에 만들어주는 물의 양은 많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밝은 부분, 자, 균열된 부분은 살짝 화이트를 남겨주면은 나중에 화이트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우연히 남는 붓자국 굳이 없애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얼룩을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매화는 20분까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매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완성 안 된 부분들은 추후에 마무리를 해서 선생님이 채널에 올려놓을게요. 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종이 일어나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종이의 피로도도 안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 점의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질감 표현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점. 자, 더 강조하면은 기와보다 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지금 이제 매화를 들어가야 여러분들 마무리 접속 때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화 나무 색깔을 칠색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레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피아로 음영을 잡아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올렛, 여기다가 세피아 어두운 색을 먼저 만듭니다. 색이 한 번에 안 나오네요. 색물감을 더 녹여서 만듭니다. 자, 세피아하고 바이올렛으로 만든 어두운 색깔이에요. 좀 굵은 가지에다가 먼저 한번 쭉 지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어두운 느낌. 그리고 한 번 더 칠하면은 사실 이 지금 만드는 이 문양은 다 사라져요. 그냥 음영만 조금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방법이겠고요. 가늘어지는 가지 이런 데는 원터치 묘사를 다 해주고요. 자, 이쪽은 매화를 먼저 그려버리면 저 뒤에 있는 요소 그릴 때 이걸 다 피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시범에 이 매화를 먼저 좀 보여주려고 순서를 좀 바꿨어요. 자, 처음에 만들었던 라이트 레드
선생님이 잠시 그림에 빠져서 설명하는 걸 까먹었어요. 어두운 부분을 잡고 그 외에 그냥 한 번 더 칠하는 겁니다. 그 아까 초반에 했던 방법이랑 동일해요. 다른 부분들하고도 동일하고 이게 뭐 굉장히 두꺼운 원기둥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밝고 어두운 면만 살짝 나와주면 돼요. 밝은 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너무 가늘어서 끝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다른 요소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칠할 때 조금 밝은 부분을 남겨놓거나 화이트 작업을 하거나 그래야겠죠. 봄 느낌이 나는 채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한 거는 겨울이었는데. 자, 물 적당히 복충해 가면서요. 자, 밝은 부분 칠해줍니다. 잔가지, 스케치에 없었던 잔가지도 몇 개 좀 더 넣어주고요. 너무 길게 나갔나? 저 뒤쪽에 아주 약간 실루엣으로 이렇게 하나 빠지는 느낌도 하나 더 잡아주고요. 조금 가지가 있었네요. 가지에 중간중간에 강약 조절, 강조됐다, 풀어졌다 그러면은 그 아주 가느다란 선 하나에서도 입체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뒷부분은 생략. 자, 화이트를 들어갈 단계는 아니지만은 시범 안에서 화이트까지 보여줄 계획이라서 지금 화이트를 먼저 미리 넣을게요. 화이트를 먼저 넣어야겠습니다. 다른 데까지 다 하고서 넣으려면은 화이트 과정은 여러분한테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개체와 개체를 떨어뜨려주는 역할, 밝고 어둠이 나눠지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잊어먹기 전에 아까 삐져나간 데가 어디였었죠? 여기 어딘가 삐져나갔었는데 사라져버렸네. 이렇게 화이트를 이용해서 밝고 어둠이 나눠지는 경계선 더 뚜렷하게 끊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그림상으로 공정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림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딴 걸 못 그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화이트 효과는 꼭 넣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또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채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 시간 안배할 때 화이트에 대한 시간 안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붓이 너무 가늘어서 손으로 잡기 좀 불편하네. 이게 테이프라도 감아야 될 것 같아요. 몇 호 붓인가요 이게? 8분의 1. 붓이 작다 보니까 팔레트를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네요.
여기서 나뭇가지의 밝은 부분까지 잡아주면은 배경하고 더 확실하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아까 이 금속 질감, 크롬 도금된 금속 질감을 잡았을 때 사라져버린 화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반사 느낌을 좀 더 넣어주면은 자, 이게 더욱 금속스러워집니다. 삐져나간 데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자, 한 15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 접속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트를 이어서 자, 여기도 사라진 부분 화이트. 글쎄 화이트가 말라버렸네요. 이 비춰지는 나무도 동일하게 표현해야 되죠. 자, 또 들어갈 때가 있네요. 화이트가 다 없으면 이제 전부 다 나무에다 집중을 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화이트 색연필로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요. 이렇게 띄워놨고요. 여기 그림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림자를 안 넣네요. 자,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 조금 큰 붓 이용을 해서 꽃잎을 찍어줍니다. 화이트 꽃잎. 오페라 살짝 들어가서 뭐 핑크빛 살짝 들어가도 이렇게 되고요. 일단 그림 안에 있는 부분만 먼저 칠해주고 다른 부분은 뒤쪽 요소들이 채색이 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사라졌던 꽃잎도 넣어주고 자, 이쪽 방향으로 할까요? 어두운 방향 쪽으로 해서 자, 흩날리는 꽃잎 몇 개 넣어줍니다. 마치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전 마지막 온라인 수업인데 마지막 수업 때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애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걸로 보고 있고요. 요거 선택한 애들은 이제 제 거 보고 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게 뭐 확인할 길은 없어서. 자, 여기에 왕꽃잎 하나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모서리 가려지지. 왜냐면 여기가 좀 더 너무 돌출돼 보여서 이렇게 확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살짝 이용을 해서 꽃님의 외곽 이렇게 잡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이만큼 덮어주는 부분이라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칠해줍니다. 붓이 다 갈라지네.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자, 마른 다음에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꽃잎이었다는 느낌을 찾아줘야겠죠. 저희 꽃잎까지 하고 나면은 접속 시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완성은 좀 이따가 작업을 더 해서 채널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화이트 한 번 더 말랐죠? 한 번 더 칠해서 뒤쪽 완전히 가려주고 자, 이제 젖은 붓 상태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세게 풀면은 밑에 색깔이 올라와 버리니까 부드럽게 톡톡톡 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영상에 잘 안 보이죠? 작은 꽃잎들이라 마치 눈이 내리는 저기 몇 개 더 찍어 놓을까요? 자, 화이트 효과는 어두운 데 찍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밝은 데다 찍으면은 안 보여요. 어두운 데다 찍을수록 크게 효과가 있는 거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생각해보니 과정 컷을 하나도 안 찍었군요. 과정 컷은 이미 영상에서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앞쪽에 메인 꽃잎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고 시범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몇 분만 더 하고 세 번째 마무리 할게요. 여기 어두운 부분도 있고요. 잘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일 것 같아. 선생님 그 요즘 폰트 모니터 화면으로는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묘사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꽃잎과 배경하고 거리감 주기 위해서 떨어뜨려 주고요. 또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을까요? 자, 쌤은 여기까지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좀 더 그리고 싶은데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다 완성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시간 안배해서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촬영도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텍스트 요소들 몇 가지만 촬영을 진행을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반사체를 조금 더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1,000원권 지폐 조형 요소를 활용한 한국개미 표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